네, 2024년 6월 7일 이정훈입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이화영이란 인물에 대해서는 이재명을 능가하는 잡 X라는 이야기가 많죠. 하도 밝히는 사람이라서 정청래 의원 정도랑 비교할까? 아주 좀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9년 6개월에 벌금 2억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구형은 징역 15년에 벌금이 10억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징역은 3분의 1로 줄었고 벌금은 상당히 줄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검찰 입장이라 그런지 몰라도 상당히 법원이 봐줬다, 정치적으로 봐준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민주당에서는 난리가 난 모양이에요. 야, 큰일 났다, 이런 것 같습니다. 그 반증이 뭔가 하면은 지금 국회를 민주당이 단독으로 개원을 하면서 이제 상임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데 상임위원회 중에 11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자기네가 해야 된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운영위원회, 굉장히 중요하죠. 청와대를, 대통령실을 상대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모든 위원회에서 검토한 법안이 마지막으로 검토되는 데가 법사위죠. 법사위. 그 다음에 지금 과방위가 있는데 과학과 방송을 담당하는 건데 지금 MBC를 비롯한 몇 개 방송들의 편파성, 특히 공영방송이라고 하는 MBC가 상당히 지금 보도가 문제가 많죠. 그래서 방송 개혁 문제가 많은데 그걸 막기 위해서라도 민주당은 과방위 위원장을 차지해야 됩니다. 이 가장 쟁점이 되는 3개 위원장을 포함해서 11개 위원장은 자기네가 해야 되겠다라는 안을 내놨습니다. 국힘당은 원 개회 때도 참석 안 했고 아무것도 지금 못하고 있죠. 그러면서 민주당의 가장 강력한 이재명의 지원자이자 그 다음에 말싸움꾼, 국힘당에서는 포비아를 갖고 있는 정청래를 법사위원장으로 시키겠다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화영 씨가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 벌금 2억 원이 넘는 형이 나왔기 때문이다 라고 보입니다. 자, 이렇게 이화영 씨가 민주당이 보기에는 중형이 나왔는데 오늘 이재명 대표는 위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때 이제 이화영 씨가 1심에서 유죄 중형이 나왔다라는 게 확인돼서 기자들이 질문하니까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잠시 그 재판이 휴정했을 때는 자기 피고인석에 앉아서 핸드폰으로 이제 기사 검색했겠죠. 유심히 보고 있었답니다. 이재명이 긴장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이재명의 문제부터 보게 되면요. 지금 쌍방울이 북한에 준 800만 달러 중에 적어도 300만 달러는 북한에 준 뇌물로 지금 판단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럼 이걸 왜 줬느냐? 이재명의 방법을 위해서 줬단 말이에요. 그럼 이재명이 준 거죠. 이재명이 직접 뇌물을 준 게 아니라 다른 사람, 즉 김성태라고 하는 쌍방울 회장을 통해서 준 거다. 제3자 뇌물 공여 혐의가 되죠. 그러면 이제 이화영 씨가 이제 대법원까지 가서 형이 확정되면 이걸 사실로 보고 이재명에 대한 재판을 기소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 배모 씨, 경기도 5급 얼공을 했던 사람, 법화 가지고 김혜경 씨한테 소고기 사주고 초밥 사주고 제사 지낼 제수품 사주고 또 다른 국회의원 불러서 밥 먹을 때 밥값 대신 내고 했던 사람이 자기가 한 죄를 인정을 했죠. 초범이라서 집행유예가 나왔습니다. 형이 확정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이 법화의 사용으로 혜택을 본 김혜경을 기소를 했습니다. 그 김혜경 재판에 배 씨가 나와가지고 그렇게 한 거는 내가 스스로 한 거지 김혜경이 지시를 받고 한 건 아니다라고 얘기하긴 했지만 어쨌든 배 씨가 유죄가 확정되니까 배 씨는 1심, 2심에서 유죄가 나오니까 대법원에 대한 3심은 포기하고 형 확정받았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검찰이 김혜경 씨를 기소해서 재판을 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화영 씨도 유죄가 확정되면 검찰은 이재명을 제3자 뇌물 공여 혐의로 기소를 할 겁니다. 근데
이 검찰이나 제가 보기에는 법원이 좀 봐줬다, 솜방망이다라고 보는데, 이화영 씨 민주당 측에서는 난리죠. 똑같아요. 이재명을 기소할 수 있다는 걸 봤기 때문에. 그러면 이재명 씨가 조만간 민주당이 전당대회 열어서 다음 대표를 뽑는데 이재명이 또 당선된다면은 이재명은 계속 재판에 끌려다니다가 이미 유죄가 나온 게 있으니까 이화영 유죄를 토대로 유죄를 받으면 어려워질 수 있죠. 이재명의 정치 생명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들은 더욱 윤석열 탄핵을 서둘러 밀어붙일 겁니다. 근데 이 재판이 있고 난 다음에 문제가 생겼어. 이화영 씨 현재 변호인이 김광민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는 뭐라고 지금 비난을 했는가 하면은 김성태 쌍방울 회장은 정직하고 이화영은 거짓말장이다. 재판부가 이런 걸 전제로 깔아놓고 재판을 했다라고 하면서 재판부를 비난했습니다. 근데 재판부는 또 어떻게 판결을 했는가 하면은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이화영 재판 도중에 이화영 씨 측은 재판부가 공정한 재판을 안 한다고 기피 신청을 했습니다. 그럼 기피 신청하면 그걸 판단 안 하고도 재판이 열리고 2심 가고 3심 가고 기각되면 다시 열리죠. 그리고 중간에 이제 김광민 씨로 변호인을 교체하는 계속 어떻게 보면 시간 끌기 이 작전이기도 하고 재판에 대든 거죠. 이에 대해서 재판부는 상당히 나쁘게 봤죠. 그래서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일체를 부인하고 비합리적인 변명으로 일관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했다라고 이번 선고문에서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즉 김광민 변호인이 재판부를 맹렬히 비난했는데 이런 것들이 새로 교체된 김광민 씨는 교체된 변호사인데 그 전에 이제 변호사 교체가 있었고 또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고 그랬으니까 이 김광민 변호사가 상당히 재판부에 대들었죠. 그리고 검찰하고 싸움하면서 이화영 씨를 검찰이 회유하기 위해 술자리를 가졌다라는 주장을 내놔가지고 굉장히 시끄러웠었죠. 네. 그리고 그 주장을 근거로 지금 민주당은 쌍방울 특검을 하자라는 걸 발의해놓고 있죠. 검찰을 소자하자고. 그 변호사가 한 말을 사실로 전제로 하고 그 특검을 하자는 무리한 주장까지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김광민 변호사 전에 했던 사람이 이화영 변호했던 사람이 설주환 변호사인데 재밌는 거는 이 설주환 변호사가 지난 4월 19일 이 김광민 변호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설주환 변호사는 2023년 3월부터 6월까지 이화영 씨 변호를 담당했던 사람이죠. 그럼 왜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했느냐? 김광민 변호사가 4월 17일 저처럼 이런 유튜브가 하는 분인데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유튜브 채널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에 출연해서 이화영 부지사는 설주환 변호사가 와서 자기가 검찰이랑 상당히 친하다. 그리고 이재명 의원실 보좌관과도 상당히 친하다라고 하면서 검찰과도 소통하고 이재명하고도 소통이 된다고 하면서 검찰에 협조해라라고 지속적으로 얘기했다고 한다라고 했고요. 또 설주환 변호사는 이화영 부지사에게 진술 내용이 정리된 문서를 줬다. 그 문서대로 진술하지 않으니 설주환 변호사가 화를 내고 다그친 뒤 사임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이것이 이제 사실 왜곡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김광민 변호사는 또 4월 18일 입장문을 냈는데 이제 설주환 변호사가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하니까 설주환 변호사는 2023년 6월 기준 11차례만 피의자 조서에 동석했고 그 다음에는 사인계를 제출한 후에는 수사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설 변호사가 음주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한다는 검찰 측의 입장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설주환 변호사는 검찰이 이화영 씨를 회유하기 위해서 술자리를 만들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설 변호사는 술자리 회유를 없었다고 하는 거죠. 그걸 이야기해놓고 난 다음에 설주환 변호사는 민주당을 비난하고 탈당했다. 지금 설주환 변호사는 민주당에 계속 있었어요. 민주당에서 무슨 법률 자문위원 했고 이재명 캠프에서 뛰었던 이재명 쪽 한 캠프에 뛰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사건 겪으면서 탈당을 해서 지금은 이낙연 씨가 만든 새로운 미래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김광민 변호사는 민주당 소속 변호사고요. 그리고 민주당 소속으로 경기도 의회 의원이 된 사람입니다. 민주당의 적대적인 설주환의 변호사에게 이화영 부지사 사건을 묻고 이를 근거로 음주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 왜곡이다라고 김광민 변호사는 주장했습니다. 고발당하고 난 다음에. 잠깐 그래서 제가 김광민이는 누구고 설주환이는 누군가 찾아봤더니 김광민 변호사는 80년 경기도 부천시에서 태어났고요. 부천의 도원초등학교, 부천 남중, 정명고등학교를 나온 다음에 부천에서 홍익대학교 화공과를 나왔습니다. 이과였네요, 이과. 그런데 그 다음에 한국방송통신대학에서 경제학을 또 학사를 하고 성공회대학교에 가서 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남대학교 로스쿨에 갔어요.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석사를 받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자기는 이제 대학 시절, 홍대 시절 같은데 그때 학부사 기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졸업한 후에는 언론개혁 시민연대 등 시민단체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언론이 참 상당히 엘리트들이 가는 데인데 미안한 얘기지만 이 친구들이 저희가 했던 언론을 얼마나 안다고 언론개혁 시민연대를 만들어서 떠들었을까. 좀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어쨌든 전남대학교 로스쿨 다니면서 2015년에 변호사 시험 변시에 붙었죠. 그리고 인권 변호사를 자칭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22년 지방선거 때 경기도 의원이 됐죠. 네. 그럼 설주환 변호사는 누구냐? 설주환 변호사는 조금 나이가 많아요. 76년 전남 순천생이고요. 광주에 있는 광주에 고려고등학교가 있나 보죠. 전 처음 알았네요. 서울의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우리가 그냥 고려고등학교라고 하는데 서울의 고려고등학교가 있는데. 거기를 나왔고, 전남대 법학과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법시험은 계속 떨어지다가, 그 다음에 2014년에 영남대학교 로스쿨을 가서, 거기서 졸업하면서 제3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서 변시에 합격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민주당에서 선대위원회 부대변인 뭐 하면서 민주당에서 쭉 뛰었죠. 그리고 지방선거 때 김동연 경기지사 후보를 위한 선대위 대변인도 했고, 그러다가 이제 이화영 씨하고 갈등이 있고 하니까 새로운 미래로 가 있습니다. 이 설주환 씨는요, 지난 벌써 몇 년이냐, 22년인가요? 20대 대선을 했었죠. 그때 윤석열 후보가 광주시에 가서, 광주시에는 스타필드 같은 복합 쇼핑몰이 없잖아요. 광역시인데 유일하잖아요. 그걸 지적하면서 복합 쇼핑몰을 유치하겠다 광주에라고 하니까 설주환 변호사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명품시계 차면 부자 된다고 말하는 거 아니냐 라고 비난했습니다. 이 발언 때문에 오히려 광주에서는 가난한 사람이 광주 시민이냐, 광주 시민을 비하했다라고 오히려 욕을 먹었었죠. 설주환 변호사는 또 영남대학교, 이제 전남대학교 나온 친구인데 대학원은 영남대 로스쿨을 나왔는데 거기 다닐 때 2011년 승용차를 몰다가 들이받아서 250만 원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확정된 사실이죠. 그러면 이제 설주환 씨도 호남 사람이고 그래서 굉장히 강한데, 민주당의 충성도도 강한데, 그런데 지금 김광민 변호사를 명예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그럼 김광민 변호사는 뭐를 했느냐? 김광민 변호사를 바꾼 누가 바꾼 거냐? 그거는 이화영 씨 부인이 바꾼 걸로 돼 있어요. 지금 이제 김광민 변호사가 들어온 다음부터 이제 계속 뭐 검찰이 술조 회유했다, 뭐 했다, 이것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재판부도 깊이 내고 뭐고 하니까 법원에서도 수사할 때도 그러더니만 지금도 영 그렇다라고 하면서 중형을 때리는 이유를 설명했죠. 이렇기 때문에 지금 많은 이 정치평론가들은 김광민 씨를 중심으로 한 이화영 씨 새 변호인단이 매를 벌었다, 중형을 초래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김광민 씨 이 변호사는 누구에게 충성한 거냐? 이재명한테 충성했다라고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화영 씨가 검찰로부터 술자리 회유를 당했다라고 해서 그걸 근거로 민주당은 특검을 하자고 발의까지 이렇게 가버렸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만약 이화영 씨가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고 그걸 토대로 이재명까지 기소하게 된다면은
이걸 쭉 지켜보는 국민들은 참 민주당 저것들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곤란하게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왜 이렇게 바꿨는가는 하여간 이화영 씨 변호인을 했던 사람은 이화영이 유죄면 이재명도 유죄다라고 미리 예측을 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유죄가 나왔으니 이제 민주당은 난리가 나는 겁니다. 이 이화영 씨 부인이 2023년 작년 7월 2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전화로 출연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화영 측 변호사가 이화영으로 하여금 하지도 않은 말을 법정에서 증언하려고 했고 이것을 항의하자 검찰과 협의한 후 변호인 진술서로 제출하겠다고 했다면서 변호인이 이화영 부지사의 뜻과 반대되고 있어 법안에 해임 서류를 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에 앞서 그 전날인 7월 25일은 이화영 재판이 열렸는데 그때 이제 부인은 변호인을 교체하겠다고 밝혀서 이제 파문이 일었었죠. 이 부인은 CBS 라디오에서 이화영 부지사는 처음엔 뇌물죄로 기소됐다가 남북 외환관리법 위반으로 추가 기소되더니 이재명의 방북을 위해 쌍방울에게 뇌물을 북한에게 대납시켰다는 프레임으로 끌려갔다라고 하면서 근데 이때 김성태 씨는 뭐라는 거면 쌍방울 회장이죠. 북한에 지급한 500만 달러는 북한에 있는 히토류 개발을 위한 계약금이고 그 다음에 그 계약 성사를 위한 뇌물 성격으로 300만 달러를 더 지급했다. 그런데 검찰은 이 300만 달러를 이재명 방북을 위한 비용으로 받고 500만 달러는 경기도가 남북협력 차원에서 북한에 제공하려고 했던 스마트팜 비용이다. 근데 스마트팜 비용은요 500만 달러가 안 들어요.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되게 그건 뭐 3억 원이면 되는 건데 500만 달러면 50억이 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검찰은 이재명 방북 비용으로 받고 추가로 보낸 300만 달러도 북한에 대한 뇌물로 받던 건데 이걸 이제 법원이 인정한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이화영 씨 부인은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김성태 씨가 이제 대북 용의점이 있다 보니까 국정원 자료를 제출하게 됐는데 이 국정원 자료가 공개되면 안 되니까 비공개로 했습니다. 그 비공개를 하고 났을 때 이제 쭉 대북에 관련해서 김성태가 한 얘기들이 나왔고 언론들이 알았으니까 제2의 유동규 드디어 이화영 입을 열었다. 즉 이화영이가 이재명을 배신하고 유동규가 됐다는 식으로 보도가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부인이 변호인한테 전화하고 뭐 따지고 난 다음에 교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설주환 변호사는 해임이 되고 했는데 김광민 변호사가 그 후에 계속 검찰이 회의할 때 뭐 변호사가 협조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고소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화영이 중형을 받은 데는 이화영 부인이 자초한 면도 있다. 이화영의 원 변호인이 부인이 새로 고용한 변호사를 고발했기 때문에 이 사건은 자중질환입니다. 이 사건이 이거 이재명이가 맡기 쉽지 않을 거예요. 진짜 제2의 유동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화영이라는 사람은 참 대놓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아주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생각 밖으로 중형으로 이어질 것 같으면은 이재명이 대통령 될 가능성이 없고 그도 기소될 것 같으면 진짜 말 바꿀 수도 있죠. 이재명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의 난으로 갑니다. 이낙연 씨가 이번 총선에서 광주에서 떨어졌죠. 그러니까 이재명에 대해서는 서로 원수가 돼 있고 대장동 게이트 자체가 경제신문에서 쓸 때 그 쓴 기자 박종 무슨 기자죠. 그분이 이낙연 계열로부터 제보받았다고 밝혔죠. 대장동 게이트는 이낙연 측에서 준 겁니다. 그게 나중에 윤석열 씨가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때 그때 그게 잘못해갖고 이렇게 됐다라고 이제 이재명 측은 주장했지만 이게 터져 나오도록 자료를 준 거는 이낙연 씨입니다. 이낙연 씨 측에 설주환 변호사가 가 있으니까 이 사건은 이재명을 잡는 귀신이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저희 예측과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